네, 이번은 진단평가 3차 스텝 B에 대한 해설 강의입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점 A, B에서 내린 사각형. 네, 내접하는 이 사각형의 직사각형의 최대 넓이를 물어봤는데 조금 달라진 것은 대칭축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대칭축이 바로 X는 3이 되겠고, 우리가 A를 놓든 B를 놓든 어디를 놔도 좌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A를 우리가 놓는 게 조금 더 편하고요. B를 우리가 혹시 B의 좌표를 놓게 되면은 3보다는 더 크다라는 거, 그것만 주의 깊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점의 좌표를 우리가 표현하기를 A, 6A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고 표현하면 되겠고요. 이때 우리가 요 대칭축의 요 점을, 교점을 H라고 놓으면 D에서부터 H까지의 길이라는 것은 3에서부터 A만큼을 뺐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로를 알 수 있겠죠? 가로는 바로 2배 주니까 6-2A다 라고 보면 되겠죠? 따라서 넓이 SA는 가로의 길이가 6-2A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바로 6A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우리가 계산해 주면 우선은 주어진 식 정리해 주니까 2A의 세제곱 마이너스 18A 제곱 더하기 36A가 되겠고, 자, 미분에서 우리가 0 되는 걸 찾아야 되겠죠. 근데 조금 좀 우리가 평상시에 풀던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요게 이렇게 A의 값이 무리수로 나오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항상 유리수로 나오는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바로 극대, 극소, 자, 두 개가 있는데 당연히 극대값 작은 거에서 이제 답이 되겠죠. 자, 계산하는 것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요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은 전개한 식에다 대입했다라가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요것이 아닌 요 인수분해가 된 식을 조금 정리를 다시 해서 이렇게 변화를 준 다음에 그죠? 거기다 대입을 해주면 훨씬 더 빠르게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대입하지 않고 인수분해 된 상태에다 대입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번 정답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함께 보시죠. 자, 두 번째 그림은 뭐 크게 부담스럽다라기보다는 그냥 다항함수, 지금과 같이 이렇게 다항함수와 상수함수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계산만 해주면 끝이에요. 뭐 어려운 거 없죠. 뭐 미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프 많이 그려왔고요. 그래서 미분화 해보면은 이렇게 식이 12x 그 다음에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증간표 한두 번 그리는 거 아니죠. 그대로 커브 그려주고 각각의 극값들 찾아봤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우리 우선 극대, 그 다음에 극소, 극대, 그 다음에 이렇게 4차 커브를 이쁘게 잘 그려줬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여기 극대이자 곧 y절편이 같기 때문에 y절편이 따로 생성될 때는 따로 또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4차 함수를 잘 그려놨으니까 이제 상수함수 k를 이용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내실근이 같게끔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k 값이 결국은 15보다는 작고 누구보다는 10보다는 큰 이런 범위에 들어가면 결국은 서로 다른 4점에서 우리가 만난다.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가 4개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x가 0보다 작을 때 다음에 이 함수가 항상 성립하도록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하고 되어 있죠. 결국 이제 오른쪽에 있는 2차식을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하나의 다항식으로 만들어서 이것의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어버리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3차 함수니까 사실 뭐 최대값은 없죠. 그런데 정의역 자체 x가 0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미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미분 바로 들어가서 계산해주면 바로 이렇게 되겠고 인수분해 하면은
는 0, 요거 잡아주면 마이너스 3하고 2가 있겠죠. 자, 그래프는 다 그리는 게 아니죠. 증가, 감소, 증가인데 0보다 작은 범위니까 0이라는 값이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만 그려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f-3이 극대이자 극대값, 바로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f-3, 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 대입해주면은 처음에 식에다 대입해야 되겠죠. 1번 식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 주니까는 k 플러스 81 아마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k 값은 마이너스 8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4번 문제는 우리가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는 결국은 우리가 넘겨서 f-gx로 바꾼 다음에 그리고 제한된 범위, 이 범위 안에서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풀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hx라는 함수를 우리가 잡아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주니까는 5x에 대한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k-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증간표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한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니까 결국은 h'x가 0이 되는 것은 바로 0과 이 두 개가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간표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제한된 범위 0초과 3 미만에서만 그리니까 그 중에 우리가 이 최대값은 사실은 알 수가 없고요. 우리가 또 필요는 없고 지금 문제에서는 그냥 단지 최소값 바로 누구냐면 f2가 이것은 h죠. h2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2의 값 대입해 주니까는 이것은 k-22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k 값은 2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5번 문제는 직선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제동을 건 후 움직인 거리죠. 자, 그럼 이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자, 정지할 때 속도가 0이다. 끝났죠? 그래서 우리가 위치, 우리 이동거리 dx, x를 우리가 dt, t로 미분해 버리니까 18-0.9t가 되겠고, 결국 이제 이 속도가 0이 되는 걸 찾아주니까 t의 값은 얼마가 되겠다? 20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 움직인 거리니까 x 20.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서 18 곱하기 20, 마이너스 0.45 곱하기 20의 제곱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80m를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6번 문제는 늘 항상 나오던 패턴의 문제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림자의 끝, 그림자의 길이 이 두 가지 용어만 잘 이해하면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 또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둘 다 변화율, 속도 다 미분이란 뜻이죠. 우선은 우리가 닮은 비 하나를 적어야 되겠죠. 누구냐면 4.8대 1.6은 바로 z대 y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되는 것은 닮음이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그 닮음을 정확하게만 나타내면 되죠. 그래서 큰 삼각형의 높이 대 작은 삼각형의 높이는 큰 삼각형의 밑변 대 작은 삼각형의 밑변 이렇게 해서 서로 비례관계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주의할 점은 우리가 여기 첫 번째 우리가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그랬으니까 그림자 끝은 z 그러니까는 y를 우리가 z-70t 여기 이동한 제 속도죠. 그래서 1분당 70 그랬잖아요. 1분당 70이니까 t초면 70t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해 주니까는 z는 105t가 되겠고 변화율을 물어봤으니까 dz, dt는 105m/min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는 또 우리가 z를 또 변화시켰죠. z라는 것을 없애고 우리가 y에 관한 식으로 그림자의 길이 길이의 우리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봤으니까요. 그래서 내항이고 외항이고 풀어주니까 y는 35t, t로 미분하니까 35m/min 속도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 그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네, 7번 문제는 잔잔한 옷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의 판문이 인다. 맨 바깥쪽의 판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할 때
2초 후의 파문의 넓이의 변화율은 이렇게 되어 있죠. 문제 난이도가 조금 있죠. 우선 이 반지름이 시간당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R equal KT라고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냥 우리가 넓이는 KT 반지름의 제곱 파이, R제곱 파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게 바로 K제곱 파이 T제곱이다 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변화율을 물어봤으니까 S 넓이의 변화율,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2K제곱 파이 T다. T로 미분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ds dt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2초 후에 파문의 넓이의 증가율이 파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S 프라임 2는 대입해서 파이랑 같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때 K 값은 2분의 1 양수로 답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3초 후에 파문의 넓이의 증가율이니까 그대로 그냥 대입해서 식에다가 t에다가 3 대입해주면 2분의 3파이 단위나마도 제곱 미터 퍼 세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8번 문제는 연속인 함수라는 게 되게 중요한 힌트거든요. 그리고 라지 F를 미분한 게 스몰 F다. 그 스몰 F를 적분하면 라지 F 나오겠네요. 자, 이때 라지 F의 극소값은 1이다. 자, 극소는 프라임에서 여기서 프라임이라는 건 라지 F의 프라임은 F죠,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 함수에서 극소값이니까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그 부분이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라지 F0이 1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지 F0은 1이다. 요걸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어려운 점은 함수가 두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1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는 우리 fx 함수는 그냥 2x가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1보다 작은 쪽이 되겠죠. x가 1보다 작은 쪽. 그 다음에 이건 x가 1보다 큰 쪽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걸 그대로 우리가 적분해 주니까 x의 제곱에 그 다음에 더하기 상수 c1이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x의 제곱에 그 다음에 더하기 4x 그리고 상수 c2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물론 이 두 개의 식은 다 이제 라지 f인데 그 라지 f가 이제 범위에 따라서 달라진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라지 f 제로가 1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왼쪽 식에다 우리가 x 이퀄 0을 대입하면 그 값인 c1은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c1이 1이니까 왼쪽에 있는 식이 x의 제곱 더하기 1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이 그대로 내려오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리미트 x가 1을 향해서 갈 때 fx랑 누구의 값이랑 f1이랑 같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1의 좌극한, 우극한 두 개를 비교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일 때 fx는 우리가 2차 함수인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일 때 바로 x의 제곱에 더하기 1 이렇게 써주면 이 값이 이제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어서의 리미트 x가 1에 있어서의 우극한이니까 결국은 우리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더하기 4x 더하기 c2라고 봐야 되겠죠. 이 값이 우리가 2가 되겠다. 그럼 1 플러스 4 마이너스 1 플러스 4 더하기 c2는 2가 되겠다. 그래서 c2는 얼마다?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극대값을 물어봤으니까 바로 이제 극대값은 3일 때죠. 그래서 극대 3이 아니고 2죠. 극대값은 우리 라지 f 2를 대입해 주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서 4 플러스 8에 마이너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서 3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9번은 그냥 간단한 부정적분의 문제죠. 서로 우리가 같은 적분 변수에 대해서 함수를 덧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분자가 x-2에 가로 닫고에 x의 제곱에 플러스 2x에 더하기 4 이렇게 되어서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적분만 해주면 되겠고,
감사하게도 F0가 2라고 했으니까 C의 값은 2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F1의 값은 얼마냐? 3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답을 표현해 주시면 3분의 하고 22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음 10번은 이제 구분구족을 이용해서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이라는 것이 왜 되는지를 한번 직관적으로 한번 보자라는 건데요. 자, 우선은 이게 반지름이 r인 원 5에 내접하는 정 N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LN이라고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LN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각진 것들이 N개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같은 길이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삼각형 OAB의 높이를 HN이라고 하자. 그래서 HN 삼각형의 높이를 HN이라고 하자. 자, 그렇다면 이 삼각형 OAB 삼각형 OAB를 한번 쌤이 나타내 볼게요. OAB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AB가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높이 이걸 H라고 넣으면 OH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요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 AN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AN이라는 것은 전체 그 둘레 LN이라는 것을 몇 등분한 거죠? N등분 한 거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SN이라는 것은 바로 N 곱하기 삼각형 OAB인데 삼각형 OAB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AB는 바로 n분의 ln이 되겠고 n분의 ln이 되겠고 ln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변이 요게 이제 주어졌고 높이는 hn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n. 그래서 우리가 2분의 1 ln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니까 여기는 n이 이렇게 약분되어서 2분의 1 ln 곱하기 hn이라고 이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선 순서대로 쭉 보면은 가에 들어갈 값이 요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요게 이제 가에 들어갈 값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n이 무한대로 향하면 hn은 어디로 갈까요? 반지름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요? 또 ln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이 ln 이 각진 것의 이 길이 둘레는 결국은 누구에 가까워질까요? 원의 둘레에 가까워진다라고 하죠. 이것은 원의 둘레인 자,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이 2파이 r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결국은 이 값들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대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 sn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표현되겠죠.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r,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2파이 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 주니까 파이 r 제곱 이렇게 원의 넓이가 나오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이제 3번으로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